안녕하세요. 카자흐탄과 중앙아시아 뉴스를 읽어드립니다의 김상욱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오늘은 2월 1일인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일보 일면은요,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 올해 첫 상무위원 전원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는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지면서 리브랜딩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우리 고려인 단체장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했고요. 이날 회의에 이날 몇 가지 안건이 상정이 되었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5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건의사항 등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실을 기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리브랜딩에 좀 박차를 가하자. 그럼으로써 차사대 우리 동포 청소년들의 참여를 조금 높이고 또 높아진 우리 고려인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 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많은 문화단체들이 이제 악기나 또는 장비 구입에 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건의를 했고요. 알마티 고려민족 중앙회 임원진 간부진들은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능하면 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면에는요,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노매드라 하죠. 기마유목민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뭐니 뭐니 해도 유라시아 초원지대, 즉 중앙유라시아는요,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동수로 약 8,000km 정도 되는 광활한 초원지대인데요. 이 초원지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한 중국 북부를 한 유라시아 동부가 있고요. 그리고 알타이 산맥 서쪽으로부터 해서 카자흐 초원, 그러니까 남시베리아 여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라시아 서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헝가리 병원까지 그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마, 다시 말해서 마구가 발달하면서요. 기마 기술이 우리 인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업 유목민들이 이 초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초원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그 의미를 담지는 못했는데 마구의 발달로 인한 전업 유목민들이 이 초원 지역의 주인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남쪽 따뜻한 그리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는 이제 다시 말해서 정착을 해서 농경민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이 광활한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최초로 유목 제국을 설립한 스키타이를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면은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장이 쿠릴타이 참가 초청을 받았고요. 이것은 곧 우리 고려인들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카예프 대통령은 평소 여름에 열리는 쿠릴타이를 봄으로 좀 당겨서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쿠릴타이를 통해서 쿠릴타이에서 국가의 중대사 그리고 큰 국정의 방향들을 결정을 하는
하는 회의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릴타이란 무엇인가? 그 기원과 그 카자흐스탄에서 현재적 모습이란,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조금 적었습니다. 쿠릴타이는 뭐 예전 이제 그 몽골 시대 때 칸의 명령에 의해서 개최되었던 북방 영목민들의 어떤 정책 결정 기관이자 회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시대 이전에도 사실 흉노나 선비, 오한, 그란에서도 쿠릴타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헝가리에서는 전통 보존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쿠릴타이가 열고 있죠. 예. 그런데 쿠릴타이라는 것은 사실 칸의 후보자, 칸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즉위식 뭐 이럴 때 이제 쿠릴타이를 소집을 하죠. 예, 그만큼 보통 몽골 시대 한 명의 칸이 재직하는 동안에 한 서너 번 또는 두세 번의 쿠릴타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쿠릴타이가 한번 열리면요, 국가의 중대 전쟁이나 이제 후계자의 선정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이루어지고요. 쿠릴타이가 끝나고 난 뒤에는 보통 일주일 동안 축제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쿠릴타이의 현재적 모습은 무엇이냐?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지난 2022년 6월에 토카예브 대통령이 역사에 존재했던 우리 쿠릴타이를 다시 한번 현재에 부흥시키자. 다시 말해서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걸 수렴해서 잘 수렴하는 것이 곧 이 국가 발전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 그 행위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쿠릴타이를 새롭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2022년 6월 16일에는요, 첫 번째 쿠릴타이가 열렸는데, 우룰타우, 여기가 바로 이 우룰타우는 어디냐? 카자흐스탄의 북부에서 약간 카라간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 우룰타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요. 징기스칸의 이제 첫째 아들 주치의 무덤이, 주치가 사망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주치는 급착 항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찌감치 이제 아버지로부터 분가를 해서 저 서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이 카자흐 초원을 아우르는 거대한 급착 항국을 세우죠. 그 주치가 사망한 곳이 바로 이 울루타우, 무덤이 있는 곳이 이 울루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쿠릴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쿠릴타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카자흐 정부가 밝히는 쿠릴타이의 주요 목표는 사회를 통합하고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면은 국외, 도피, 형사피고인 재판 시효, 도피 기간 동안 정지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코이카 청년 중기 봉사단 파견 인원이 2배 이상 확대된다라는 거고요. 1월 26일부터 사업 수행 기간 입찰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카자흐스탄은 사실 코이카가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인당 GDP가 높다고 해서 제외됐죠. ODA에서도 카자흐스탄이 제외됐고요. 코이카 사업에서 우리 카자흐스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 스마글로프가요, 우리 기아 코스타나이 제2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아스타나 문화원 K 커뮤니티 데이 행사를 했네요. 그다음에 유라시아 단신 알마타에서 지진이 계속되는 이유.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티,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남부는 청산산맥이 동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진대입니다. 그래서 늘 지진이 함께하는, 그래서 모든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좀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 뒤에 며칠 때 이제 여진이 이sem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지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토카예프 대통령이 24, 25일 양일간 알마티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알마티 시청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알마티를 방문해서 우리 베체슬라브 김 회장, 고려인 베체슬라브 김 회장이 그 오너인 카스피 은행이죠. 카스피 은행을 방문을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근에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IPO를 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를 한 10억 달러 이상을 자금을 투자를 받은 이 카스피에 대해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노고를 또 지하를 했습니다. 러시아 단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간장게장, 밥도둑이죠. 수출 통제 품목, 자동차, 제트스키, 러시아의 우회 판매량 일당 이런 제목인데요. 이게 글쎄요, 이게 연합뉴스 소식인데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고 난 뒤에 실제로는 수취인을 바꿔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물품을 인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51억 원 상당의 자동차 37대, 제트스키 64대입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하시려면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월 10일까지입니다. 2월 10일까지. 지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100만 명. 아스타나 IT 대학교에서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시안컵 소식을 조금 전했습니다. 자,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이 이제 남았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안컵 소식을 저희들이 조금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